둘이의 시 걸음마.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시 언어를 소개할 경북대학교의 하숙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컴퓨터가 아주 고가의 물건이라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만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일반화가 되어 누구나 사용하고 있죠.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일수가 되었던 사람과 바둑을 둘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가진 알파고 컴퓨터가 개발되었고, 스포츠 기사도 쓰고 작곡도 하는 컴퓨터가 개발되었고, 사람의 인공장기도 출력해내는 3D 프린터도 개발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목숨처럼 아끼는 휴대폰 역시 거의 컴퓨터 수준이 되었고요. 이렇게 요즘 시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다 보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워보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또 배워야만 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프로그램은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알고리즘 개발이 논리적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서 얼마 있지 않아 초중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램 수업이 정식으로 도입되게 되었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러한 이유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려면 먼저 겁부터 난다고들 하는데요.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그렇게 오랫동안 배워도 외국인과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컴퓨터와 대화를 한다는 것이 쉽다면 거짓말인 거죠.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에 비해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과 몇 시간만 공부를 해도 간단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짤 수 있게 되니까요. 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려면 많은 것을 공부해야겠죠.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배우는 만큼의 복잡한 프로그램 실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이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영어의 문법에 해당하는 C 언어의 기본적인 구문을 간단하게 익히고 이를 활용한 간단하고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만드는 거니까 재미있게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어떤 과정의 작업이 필요한지를 소개한 다음 C 프로그램의 간단한 구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둘이가 심심한지 컴퓨터에게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자고 하네요. 그런데 컴퓨터는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것 같죠? 그래요. 우리 사람도 미술을 배워야 그림을 잘 그리게 되고 피아노를 배워야 피아노를 잘 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컴퓨터도 특별한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그런 일을 하도록 프로그램을 짜야 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선 알고리즘이 중요한데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 둘이의 반품 사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가 택배로 온 물건을 반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헐, 박스에 넣지 않고 포장을 해버렸네요. 둘이가 일을 순서대로 하지 않아서 고생을 하게 생겼습니다. 알고리즘이란 바로 이런 일의 순서에 해당해요. 그래서 순서에 맞지 않게 알고리즘을 만들고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짠다면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알고리즘, 컴파일러 등 C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할게요. 컴퓨터를 아주 간단히 정의해 본다면 데이터를 처리해서 정보를 구해주는 전자적 데이터 처리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전국 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를 성적 처리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면 각 학생마다 평균 순위가 나오고 구름, 바람, 기압 등 수많은 기상 정보를 슈퍼컴퓨터에서 처리하면 날씨 예보가 나오잖아요.
이 예보가 잘 맞지 않아서 기상청이 좋지 못한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말이에요. 이 외에도 다양한 데이터 입력에 맞는 정보들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컴퓨터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불러놓곤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으면 종업원 또 당황하겠죠. 그래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불러놓고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알려줘야 종업원 또 알아듣고 일을 제대로 하겠죠. 이처럼 컴퓨터에게도 일을 시킬 때는 할 일을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그럼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요? 컴퓨터에게 내리는 명령을 알고리즘 순서에 맞게 모아둔 거예요. 알고리즘이란 문제를 풀기 위한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적은 것인데요. 오른쪽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프로그램 예입니다. 아직은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죠? 3강까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차차로 알게 될 겁니다. 그럼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작성할까요? 사람들은 말로써 대화를 나누죠.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한국 사람은 안녕, 영국인은 hello, 중국인은 니하오로 각자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컴퓨터에게도 이런 언어가 있는데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바로 이러한 언어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사실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 딱 하나뿐이에요. 모든 명령어가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고요? 사람 눈이 왜 두 개냐고 하면 아무도 대답 못하죠. 그냥 원래 그래 라고만 하죠. 하지만 컴퓨터는 사람이 개발한 건데 만들 때부터 0과 1만 이해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계의 경우 더하기는 001, 00001, 빼기는 001, 000, 힘들다, 10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0과 1로만 만들어진 기계어 프로그램을 여러분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선생님도 잘 모를 것 같아요. 머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보다 쉽고 사람이 쓰는 언어와 비슷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개발되었죠. 좀 전의 0과 1로 구성된 더하기 빼기 명령어는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볼까요? 아직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 적은 없지만 남자, 소년, 소녀를 더해서 합을 구해? 맞아요.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합해서 전체 인원을 구하는 명령어예요. 그런데 영어만 좀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죠? 또 한 가지 age, 나이, age가 20보다 작다면 if, 라면이죠. 나이가 20살보다 적다면 print, F는 잘 모르겠고 print는 찍어라, 미성년자를 찍어라. 나이가 20살보다 적다면 미성년자라고 출력하라. 대충 다 이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 사실은 영어와 비슷한 고급 언어는 조금은 더 쉬운 것 같죠?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어와 비슷하게 명령을 작성할 수 있는 언어를 고급 언어라고 얘기해요. 고급 언어 중에 포트란이 가장 먼저 개발되었고 베이직, C, 자바, C# 등 많은 언어가 개발되었어요. 그 중에 1972년도에는 C 언어가 개발되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C 언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급 언어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사장님이 미국인 알바생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인 알바생이 한국말을 전혀 모른다면 어깨만 으쓱 하며
전혀 이해를 못하겠죠. 그런데 사장님의 말씀을 듣고 둘이가 arrive at 9, open the store, mop the floor, wipe the tables 라고 알바생에게 영어로 얘기해주면 알바생이 yes sir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어요. 우리가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했다면 기계어로 번역을 해줘야만 컴퓨터가 이해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C 언어와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한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건 누가 할까요? 바로 컴파일러가 합니다.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나와도 그 언어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컴파일러가 같이 개발되지 않으면 그 언어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컴파일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람만큼 똑똑하지가 않아요. 우리 사람은 외국인과 대화할 때 문법에 잘 맞지 않아도 손짓, 발짓, 표정으로 대화가 되죠. 그러나 이 컴파일러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C 언어 구문에 딱 맞아야만 번역을 제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꼼꼼하게 정확하게 명령문을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제 프로그램, 알고리즘, 컴파일러 얘기를 했으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개발할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고 프로그램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단계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단계이겠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고 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가 그 다음 단계가 되겠네요. 알고리즘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컴퓨터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모아둔 것이죠. 건축물을 만들 때 설계도를 설계하는 과정에 해당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에 해당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순서도나 의사 코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순서도는 잘 알고 있죠? 미리 약속된 도형이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일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고 의사 코드는 사람의 자연어와 프로그래밍 언어의 중간 수준의 언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알고리즘을 표현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결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 화면은 방금 설명한 문제 분석과 알고리즘 설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겠죠. 순서도로 알고리즘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의사 코드로 표현한 겁니다.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면 이제는 코딩을 해서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코딩이란 알고리즘을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로 옮기는 작업인데요. 코딩 과정을 마친 프로그램을 소스 파일, 소스 코드 또는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문제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코딩하고 그 다음 컴파일 과정을 거친 다음에는 링킹 과정이 필요한데요. 링킹은 목적 파일을 실행형 파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별표.exe 자, 원래 소스 파일의 이름이 별표.c였다면 목적 파일의 이름은 별표.obj 오브젝트에 obj가 붙고요. 이 목적 파일을 링킹 과정에 의해서 작업을 마치면 별표.exe가 되는데 exe는 많이 들어봤죠? 실행형 파일. 우리가 컴퓨터를 쓰면서 따닥 하면 실행이 되는 파일을 실행형 파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개발한 이 C 프로그램도 이렇게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면 어떤 컴퓨터에서든 따닥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링킹 과정이 무엇인지는 심화해서 소개하고 여기서는 이런 과정이 있다만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실행을 하면 모니터에 프로그램 실행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한 번의 결과가 나온다면 빙고! 정말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디버깅 과정을 거쳐야 하죠. 버그란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방해하는 오류, 에러를 통칭해서 하는 말인데요. 사과에 벌레가 있으면 파내고 먹어야 되겠죠. 디버깅이란 이러한 프로그램 속에 들어있는 버그를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인데 프로그래밍 입문 과정에서 가장 힘들고 또 싫어하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에요. 프로그램 속에 숨어있는 버그를 찾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꼼꼼하게 추적해야 하니까 아주 많은 인내심과 세심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오류는 크게 구문 오류와 논리 오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히 살펴볼게요. 소스 파일을 목적 파일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오류를 컴파일 시점 오류라고 해요. 대부분이 구문 오류에 해당하는데 영어의 문법적인 오류에 해당해요. age는 15라는 대입문을 썼는데 우리 C 언어는 항상 문장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써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쓰지 않았어요. 구문 오류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리고 if문인데 if문을 쓸 때는 조건을 반드시 괄호 열고 닫고로 묶어줘야 돼요. 이렇게 C 언어의 신텍스, 구문에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오류를 구문 오류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링크 시점 오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찾기 쉬운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int 미안 괄호 열고 닫고 어머나 우리 C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 이름이 main이에요. 그런데 오타로 미안으로 썼네요. 미안하게도 링크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시점 오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예요. 썸 나누기 n 문장이 있었는데 실행을 하면서 n 값이 0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0으로 나누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쾅 하고 프로그램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A, B, C 중 제일 큰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제일 큰 값은 C예요. 그런데 결과가 A로 나왔단 말이에요. 결과가 틀린 경우죠. 아주 중요한 오류, 논리 오류, 알고리즘을 잘못 만들어서 생긴 오류예요. 이것이 가장 골치 아픈 오류가 되겠습니다. 소스 파일에서 컴파일 하면서 오류가 발생하면 다시 소스 파일을 수정하고 또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고 컴파일이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링킹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면 다시 소스 파일 수정하고 목적 파일 만들고 실행 파일 만들고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과를 봤을 때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또 다시 소스 파일을 고쳐서 목적 파일, 실행 파일, 결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있는 모든 버그를 잡아야 되니까 이 디버깅 과정이 어렵고 힘든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디버깅 과정을 꼼꼼하게 추적하면서 프로그램의 잘못된 것을 찾아낼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C 프로그램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C 프로그램은 특정 일을 수행하기 위한 함수들을 모아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들이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함수들을 모아두어서 결국엔 내가 원하는 일을 해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많은 함수 중에서 꼭 있어야 되는 이름의 함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자,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네요. 일단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들어볼게요.
전처리기 지시가 나타나는 부분, 전역 변수 선언하는 부분, 함수 원형을 선언하는 부분, 방금 얘기한 가장 중요한 메인 함수를 작성한 부분, 그리고 나머지 함수를 작성한 부분. 가장 중요한 것이 메인 함수이니까 메인 함수에 대한 구조만 조금 더 살펴보고 나머지는 2강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함수의 구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int 메인 괄호 열고 닫고 이 부분을 메인 함수의 헤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외울게요. 정수를 말하는 영어의 인티저의 int이고 메인 함수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자, 이 헤더 부분이 끝나고 나면 메인 함수의 본체 바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중괄호를 이용해서 시작, 끝을 나타냅니다. 이 안의 바디 부분은 아주 간단한 구조라면 이렇게 구성이 돼요. 먼저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 2강에서 열심히 소개할 겁니다. 다음 데이터를 입력받는 부분. 그 다음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함수를 종료하는 부분. 앞에서 컴퓨터란 데이터를 처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얻게 해주는 전자적 데이터 처리 장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메인 함수가 아주 간단한 구조일 때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계산을 통해서 처리해서 결과를 출력해주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실행이 시작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한 문장씩 실행이 됩니다. 변수 선언, 입력, 곱셈, 나눗셈, 함수 호출, 또 함수 호출,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return 0. 이 문장은 return을 만나면 함수 실행이 끝이 나요.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 실행도 끝이 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인데 이 차례대로의 순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인 거죠. 마지막으로 전처리기 지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게요. 메인 함수 앞에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은 전처리기 지시예요. 전처리기란 컴파일러보다도 먼저 어떤 일을 하는 장치라고 해서 전처리기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컴파일러와 전혀 상관없이 전처리기에게 내리는 지시는 샵으로 시작해요. 이런 전처리기 지시는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scanf와 printf 함수와 관련이 있어요. 자, scanf와 printf는 키보드에서 입력을 가능하게 모니터로 출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함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력 출력을 하려면 이 코드를 우리가 작성한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scanf와 printf 함수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죠. 자, 이 함수들은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죠. 이 함수들을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내가 책이 필요한데 돈을 주고 사야죠.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돈을 주지 않고도 공짜로 책을 빌릴 수 있잖아요. scanf와 printf 함수 내가 직접 짜지 않았지만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다. 이런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함수들을 내가 직접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함수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내 프로그램 코드 안에 include, 포함시켜야만 scanf와 print 함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내내 첫 줄은 샵 include stdio.h
H가 나타날 겁니다.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이제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주는 장치가 컴퓨터이고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했어요. 프로그램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 과정인 알고리즘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코딩한 것인데 이때 사용하는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중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C 언어이죠. 그리고 이렇게 C 언어와 같은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은 반드시 기계어로 변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컴파일러이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데 이런 오류를 하나도 없도록 제거하는 작업이 바로 디버깅이었죠. 컴파일 시간 오류, 링크 시간 오류, 실행 시간 오류. 하나라도 오류가 있으면 완벽한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겠습니다. 정리까지 했으니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뭔지 채워볼까요? 문제를 풀기 위한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한 것은 알고리즘이죠.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런 알고리즘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가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기계어 딱 하나뿐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고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급 언어가 개발되었죠. 컴퓨터는 C 언어를 바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기계어로 바꿔야 되는데 누가? 컴파일러가 해주죠. 프로그램에 포함된 오류는 사과의 벌레, 버그라고 하는데 구문에 맞지 않아서 생긴 오류는 구문 오류, 알고리즘을 잘못 설계하여서 생기는 오류는 가장 중요한 오류죠. 로직 오류. 이런 오류를 제거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하죠. C 프로그램은 함수의 모임인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함수의 이름은 메인이다. 영차. 원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심화 부분은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고급 언어로 작성한 프로그램을 소스 파일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소스 파일로 나누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스 파일이 여러 개니까 목적 파일도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링킹 과정이에요. 그리고 printf와 scanf 함수, library 펑션 얘기했었죠. 이 코드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니까 이 코드에 대한 목적 파일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목적 파일을 내 프로그램 코드와 연결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링킹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잘 알겠죠? C 프로그램의 구조 중 함수 원형 선언만 조금 더 얘기할게요. 메인 함수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함수이고 다른 함수들은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쓰고 아니면 안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sort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곳은 여기고 함수가 만들어져 있는 곳은 여기고 이런 경우 이 함수에 대한 원형을 선언해 줘야 돼요. 자세한 것은 제일 마지막 강의 때 소개합니다. 일단은 그냥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면 함수 원형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scanf와 printf 함수는 원형 선언이 없죠.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stdio.h 안에 있습니다. 앞에서 샵 include stdio.h가 필요한 이유
얘기했었죠. scanf와 printf의 함수의 원형 선언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코드 안에 include 시키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이 시간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엔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 변수, 상수, 대인문, 선언문 그리고 C 언어에서 처리하는 자료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어요. See you again next time.